안녕하세요. 버전 관리를 위한 기가 기터브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반부에는 git 설정과 저장소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설정 변수와 값을 지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요. git 설정의 전체적인 명령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주요 git 설정과 이를 통해서 git 저장소 생성하는 명령어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본 학습을 학습한 이후에는 git의 설정 명령을 이해하고 git 설정을 할 수 있으십니다. 또한 git 저장소 생성 전에 주요 git 설정 6개를 실행할 수 있고요. git 실행 후 저장소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git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git을 설치한 후에 저장소를 만들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 설정이에요. 주로 사용자 이름과 전자메일 설정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설정 값에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필요하실 때 이용 가능하고요. 공백이 없으면 따로 이 따옴표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주요 설정 변수와 값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어 에디터라고 하는 설정 변수를 쓰시고 뒤에다가 어떤 값을 써야 될지 설정 값을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근데 설정 값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공백이 나오는 설정 값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더블 코트나 아니면 싱글 코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노트패드라고 하나를 쓰실 때는 써주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좀 상황을 보면은 기본 편집기 설정은 코어 에디터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줄바꿈 자동 변화는 오토 CRLF. 근데 앞에 코어 점이 붙으셔야 돼요. 코어.auto CRLF.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carriage return line feed의 의미예요. 자, 다음은 또 코어.safe CRLF. 그 다음에 user.name. 사용자 이름이죠. 그 다음에 user.email.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또 하나는 기본 브랜치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init.default branch라고 하는 걸 통해서 main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근데 여기 설정 변수를 보시면 항상 앞에 단어가 나오고 점이 나오고 설정 변수의 구체적인 값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의 섹션이에요. 섹션. 그래서 보면 에디터, auto CRLF, save CRLF를 코어라는 섹션에 지정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네임과 이메일은 유저라고 하는 섹션이 지정하는 설정 변수가 되고요. 디폴트 브랜치는 초기화하는 init의 섹션에 지정하는 설정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명령과 설정 범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명령의 구조를 보시면 git config라고 표현이 되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설정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 변수, 그 다음에 설정 값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범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시스템 또는 마이너스 글로벌 또는 마이너스 로컬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시스템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마이너스 글로벌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은 마이너스 로컬도 쓰실 수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 자,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가 이 저장소를 만들 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 만들어지는 모든 저장소에는 적용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두 번째 글로벌을 많이 쓸 거고요. 만약에 로컬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장소를 만든 이후에 하나의 저장소 내에 설정을 하고 싶으면 이제 로컬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소를 만들기 전에 일반 폴더에서 설정을 하실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이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스템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그래서 현재 사용자가 모든 저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설정 범위에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명령 사용을 잠깐 보면은요. 자, 우리가 프롬프트 달러가 떨어지고 나서 항상 git 명령어는 git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 config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중간에 필요할 때는 공백을 반드시 넣으셔야 되죠. 다음에 유저점 네임, 그리고 AI7 자신의 네임을 쓰시면 돼요. 전자메일의 계정 같은 걸 쓰시면 되겠죠. 자, git config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유저점 이메일, 그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커밋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멀티 유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 때 어느 사람이 이걸 커밋을 했는지, 추가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반드시 기술하지 않으면 중간에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은 반드시 저장소를 생성해서 커밋을 하기 전에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git config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띄고 init.default branch main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저장소를 만들 때 생성자의 브랜치 네임을 메인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옵션은 이 설정 내용이 .git config라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이 되는 위치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계정, 영어로는 유저스 계정이죠. 거기에 현재 본인이 로그인한 그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한 예로 제가 만약에 PC라고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유저스 밑에 PC 밑에 .git config라고 하는 폴더에 이러한 설정 내용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주요 목록은 다시 한번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로 코어 에디터를 노트패드로 지정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편집기를 노트패드로 지정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술해 놓은 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get 코어 에디터 변수에 설정된 게 무엇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로 노트패드다라는 게 나와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디시라고 하는 것은 요 옵션은 뭐냐면 글로벌로 지정된 설정 파일을, 다시 말해서 이 .git config를 내가 편집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디시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옵션이라고 하는 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들이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거를 줄여서 문자 하나를 쓰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와 같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역 설정 파일 설정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디시나 마이너스 2를 사용하면은 내가 전역으로 설정된 파일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it config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core.editor 노트패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에디터 노트패드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바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디시라고 한다면 내가 설정한 거를 한번 편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 변수 코어 오토 CRLF를 true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래 명령어가 나오는데, 의미는 뭐냐면 자동으로 carriage return line feed를 해달라라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냐면, 자, 맥과 리눅스에서는 이 설정 값을 인풋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에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에 따라서 엔터를 치는 줄의 끝에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캐리지 리턴이나 라인 피드라고 하는 것을 한 줄의 끝을 인식하는데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 피드로 한 줄의 끝을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맥에서는 또는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처리되는데 윈도우즈에는 처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Gi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눅스나 맥과 같은 시스템에서 개발되어진 도구입니다. 근데 내가 윈도우즈를 쓴다고 한다면 윈도우즈 OS는 또 위에 있는 방식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자동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설정이 바로 core.auto-crlf true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safe crlf예요. 자, safe crl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안 해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해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워닝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이 add라고 하는 명령을 할 때. 그래서 이 ad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 add라고 하는 거 할 때도 워닝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꼭 safe crlf라는 거를 false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auto crlf를 true로, safe crlf는 false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확인은 -get core auto crlf 또는 -get core safe crlf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정 변수 core.safe crlf를 false로 설정을 해달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설정을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d나 commit에서 줄바꿈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git add file.txt 이 파일을 add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에서 이런 워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워닝이 나오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워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이 혹시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실 때는 인풋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인풋으로 safe crlf 인풋으로 설정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인풋으로 설정하는 거는 auto crlf 요거 이제 true로 하시고 safe crlf는 false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소를 생성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설정을 확인을 좀 하신 후 그 다음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6가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유저네임을 지정하시고 유저 이메일을 지정하시고 auto crlf를 true로 지정하시고 safe crlf를 false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ore 에디터는 아까 이제 노트패드라는 것도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 주요 편집기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싱글이나 더블 쿼트를 활용해서 코드 그 다음에 중간에 스페이스를 떼시고 마이너스 웨이트라고 쳐주세요. 마이너스 웨이트라고 쳐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Git과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간에 서로 이 포커스를 주고받고 할 때 요거를 안 해주시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포커스가 이쪽으로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 점 마이너스 코드 비시고 마이너스 웨이트를 쳐주시면 우리가 활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브랜치 이름은 메인으로 지정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init.default branch를 메인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설정 중에 마지막에 있는 기본 브랜치 이름 설정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5가지는 꼭 해주시는 게 좀 편합니다.
다음은 저장소 생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소를 생성하는 방식의 명령어는 git init이에요. init. 근데 git init을 쓰고 또는 뒤에다가 스페이스를 띄우고 점을 치우면 현재 디렉토리를 git 리포지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고요. 자, 또 하나는 git init하고 여러분이 만드시고 싶은 저장소 이름을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it init page라고 하면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이 git이 만들어졌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줘요. Initialize the empty git repository in C 드라이브 어느 위치에 내가 지정한 베이직 폴더 밑에 .git 폴더로 저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생성된 git 저장소 폴더 베이지로 이동을 하시려면 바로 change 디렉토리라고 하는 cd를 통해서 현재 스마트 kit에서 이 베이직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cd라고 치시고 베이직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ns-l에서 이 하부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뭐 맨 처음 만들었다라고 했으면 항상 이렇게 그다음에 긴맛 여러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명령어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은 좀 이따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git 저장소 하부에 .git 폴더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베이직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부에 보면 .git 폴더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숨긴 폴더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려고 한다면 그 탐색기에서 숨긴 폴더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하부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의 폴더와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파일들을 굳이 건들거나 아니면 뭐 여기를 만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뭐 이걸 굳이 내가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git 폴더를 삭제만으로도 사실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it 폴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세 역할을 하는 거에서는 중요한 폴더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장소를 생성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준 폴더를 하나 적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명령을 통해서 주요 설정 내용들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 6개의 설정 내용은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서로 하든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git init basic이라고 해서 basic이라는 저장소를 만들겠다. 이동하고 확인해보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저장소를 만드는 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it config --- 설정 범위, 설정 변수, 설정 값을 통해서 설정하는 내용을 했고요. 설정 범위는 시스템, 이거는 모든 사용자, --- 글로벌은 현재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모든 저장소, --- 로컬은 특별한 저장소에서만 설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 글로벌로 설정을 한 경우에 설정 내용이 저장되는 파일이 어디냐면 바로 .git config라는 파일이에요. 요 있는 위치가 어디냐? 바로 사용자 계정 하부에 있습니다. 자, 사용자 설정은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맥과 윈도우 간의 자동 변화는 여러분이 core.auto-crlf 이 자동 변화인 것은 라인 끝을 표현하는 거죠. 이걸 true로 지정하시고요. 자, new line 경고 발생을 없애시려면은 safe crlf false 요거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어 에디터는 우리가 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init.default branch를 메인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it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git init 또는 git init.으로 현재 하부에 저장소를 만들게 되고요. git init라고 하고 뒤에 베이직이나 이런 걸 써주시면
이 베이직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하부에 저장소를 만드는 명령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반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설치와 다음에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간단하게는 VS 코드라고 표현할게요. 자, VS 코드 개요와 설치, 그 다음에 리눅스 기초 명령, 그 다음에 파이프와 리다이렉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간단히 VS 코드라고 하고요. 굉장히 가볍고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주로 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웹 코딩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 인기가 굉장히 날로 뛰어나서요. 지금은 뭐 파이썬이나 고나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유용한 거는 우리처럼 바로 이 버전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물론 이제 깃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깃과 연동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확장 기능 등을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편집뿐만 아니라 버전 관리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code.visualstudio.com입니다. code.visualstudio.com. 여기서 이제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설치할 버전의 종류는 크게 유저 버전과 시스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 버전은 현재 사용자가 설치하고 사용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설치되는 폴더가 사용자 폴더예요. 자, 시스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도 멀티 유저로 여러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의 설치를 기본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스템 버전을 설치하는 유저 버전을 설치하는 상관이 없는데 뭐 가능한 한 시스템 버전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확장 패키지를 또 설치할 수가 있고요. 자, 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파이썬 코드 같은 걸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관련된 간단한 확장을 설치하셔가지고 아주 유용 있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치 과정을 좀 간략하게 보면은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설치될 폴더를 지정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로가기 만드는 이름 지정하는 거 나오고. 자, 그 다음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추가 작업 선택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아마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말 그대로 바탕화면에 이거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VS 코드 열기, 코드 열기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꼭 여기 기타에 있는 두 개는 해달라.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 준비 완료가 됐으면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설치가 완료가 되고 바로 종료를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돼요.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시연을 안 할 텐데 다음 시간이나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그 실습을 하면서 시연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서 바로 이 코드 열기 메뉴의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를 해주시면 좋은 게 이렇게 여러분이 어느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코드로 열기, 여기에 나오는 코드로 열기가 바로 VS 코드거든요. 바로 여기 뜹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열기를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팝업 메뉴가 떠요. 그래서 꼭 그거를 설치하실 때 설정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시면 전체적인 구성 화면이 이렇게 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버전 관리를 해보겠지만 이 화면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도구처럼 상단에는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아이콘이 나와요. 바로 이 아이콘이 활동바라고 하는 액티비티 바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중간이 좀 비고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가 더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는 계정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활동바를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걸 사이드바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바가 변해요. 사이드바가. 그래서 이걸 누르면 탐색기, 이걸 누르면 검색, 이걸 누르면 버전 제어. 이게 바로 버전 컨트롤 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런 디버그, 이게 확장인데요. 이런 거를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드바가 메뉴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현재는 없지만 편집기라든가 각종 도구가 뜰 거고요. 여기 간략한 주요 단축키 같은 설명이 좀 있고요. 자, 하단부는 왼쪽 오른쪽에 어떤 상태를 표시해주는 상태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컨트롤 쉬프트 P라든가 이걸 누르면 명령 편집기 팔레트라는 게 떠요. 자, 이거는 항상 보이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요거를 에디팅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레이아웃 메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겠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종료라든가 확대라든가 뭐 이런 윈도우즈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활동바에서 봤던 그 메뉴들의 기능을 간략하게 좀 알아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처음에 나오는 요거는 이제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 탐색기예요.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E를 통해서 메뉴를 클릭하지 않고도 여기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그 단축 아이콘은 다 이제 컨트롤 쉬프트와 탐색기 익스플로러, 검색 F, 그다음에 git을 의미하는 G, 그다음에 run and debug에서 D, 그다음에 extension에서 X를 통해서 이 메뉴들을 기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 제어, 버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요게 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파이썬 확장을 설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확장을 눌러서 파이썬 관련된 확장 모듈을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에 보면 어카운트, 그 다음에 매니지라고 하는 주로 여기에서 이제 설정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눅스 명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리눅스 명령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빨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눅스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좀 설명도 들으시고 자기가 많이 익숙하도록 타이핑도 또 명령어 결과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git 실습을 하기 위한 리눅스 명령어는 아주 간단한 것들만 알면 돼요. 그래서 폴더 관련 명령을 보면 pwd에서 print working directory의 의미예요. 현재 폴더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cd는 여러분도 아시는 change directory, make dir dname은 이 dname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자, ls는 list의 약자예요. list, list. 근데 얘는 파일과 폴더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옵션이 다양한데
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되죠. 마이너스 L은 한 줄에 하나씩 파일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요. 마이너스 A는 숨긴 파일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점 폴더는 현재 폴더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점점 폴더는 상위 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보이게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ls 할 때 마이너스 AL을 옵션을 두 개를 조합해서 많이 쓰는데, 숨긴 파일과 파일의 상세 정보를 표시해 달라라고 하는 거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파일 관련 명령인데요. 자, touch라고 하는 게 아주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파일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touch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touch라고 하고 내가 A, B, C 이렇게 여러 개를 쓰면은 요 중간에 코마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빈 공백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A 파일, B 파일, C 파일 여러 개 파일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가 있다. 다만 얘는 빈 파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이 표준 출력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바로 에코라고 하는 거군요. 자, 에코는 그냥 메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냥 원래는 터미널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뭐를? 뒤에 써져 있는 이 글씨를. 그래서 여러분이 에코 git bash 하면 git bash가 그냥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다만 얘는 이런 공백 같은 거는 출력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괄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가 요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꼭 앞뒤에 싱글 코트를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큰 따옴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큰 따옴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요 싱글 더블 코트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아주 간략하게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우리가 이걸 어디에 쓸 거냐면 파일의 내용으로 아주 간략한 내용을 넣을 때 에코를 쓸 겁니다. 자, 내용을 보이는 거는 타입처럼 cat하고 파일 네임을 쳐주시면 되고요. copy는 A를 B로 복사하는 거죠. move는 파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F1에서 F2로. 그 다음에 remove는 파일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M하고 파일을 쳐주시면 파일이 삭제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명령어로 디렉토리를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하부에 있는 디렉토리를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RM하고 치시면 일반적으로 삭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RF 옵션을 주세요. 자, 그러면 RF라는 건 뭐냐면, 자, 강제로 파일이나 디렉토리까지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F고요. 그 다음에 이 -R은 그 하부까지도, 다시 말해서 이 디렉토리 하부에 폴더가 있으면 또 파일의 폴더가 삭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R을 주시면은 리커시브하게 계속 반복해서 서브 디렉토리까지 모든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F를 주시면 한꺼번에 이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 있다 하더라도 삭제가 가능해요. 요게 이제 요긴하게 사용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파일에 목록을 좋아하는 게 LS가 있고, 옵션으로는 L, A, T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생성 시간 순으로 보는 거 -T, 얘는 생성 시간 순을 반대로 리버스 타임 뭐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F는 파일 표시의 마지막 유형의 요 유형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디렉토리다, 얘는 실행 파일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링크 등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게 -F예요. 자, 다음은 concatenate라는 의미의 cat인데, 이건 이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뭐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써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요 파이프 기호라고 하는 요 버티컬 바를 쓸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버티컬 바를 쓰고 모아를 하게 되면 요거에 의해서 출력되는 내용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명령의 표준 출력을 뒷명령으로 보내는 겁니다. 요 버티컬 바 파이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모아는 뭐냐면 한 페이지마다 출력을 제어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페이지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걸 쫙 스크롤이 되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하고 기다려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엔터나 스페이스 같은 걸 치면 또 그 다음 페이지가 나와. 이렇게 하는 편한 게. 그 다음에 요거는 10줄까지 나오는 거 헤드. 요거는 끝에 10줄만 나오는. 이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쓸 건데요. 이거는 특히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꼭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리다이렉션이라는 기호인데요. 자, 기존에 있는 파일 내용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저장하는 거고요. 자, 얘는 기존에 있는 내용 파일 뒤에다가 덧붙여서 저장하는 겁니다. 요 반대 화살표 기호인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 왼쪽 명령어에 입력으로 쓰겠다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리다이렉션을 에코랑 조합을 해서 에코 AAA 이렇게 하시면 a.text 파일에 내용 AAA를 새로운 파일 내용으로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파일을 만들거나 기존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파일의 내용을 지우고 AAA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요 두 개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 atext.txt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 만들고요. 기존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파일을 없애지 않고 내용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파일을 만드는 게 우리가 뭐 편집기를 통해서 만들거나 이러면 편집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에코를 이용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뒤에 있는 기능들은 보시는 것처럼 cat 해가지고 이 파일 3에다 이 내용들을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파일 3에다가 파일 벌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파일 1을 cat으로 보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m-rf를 통해서 우리가 .git 폴더를 한번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현재 디렉토리 하부에 .git 폴더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옵션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삭제가 안 돼요. 근데 꼭 -rf를 주시면 .git 폴더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git 폴더를 잠깐 봤는데요. .git 폴더는 하부에 폴더와 서브 폴더와 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f, -r을 통해서 이 옵션을 주셔야 .git 폴더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예 저장소의 기능을 막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실습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VS 코드 개요와 설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VS 코드를 알아본 이유는 주로 git 배시를 통해서 명령어를 통한 git의 관리라는 관점을 실습을 많이 할 건데요. 또한 VS 코드로 이 GUI 관점에서 버전 관리를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또 얼마나 좀 수월한지 이런 것들을 VS 코드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VS 코드 개요와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설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꼭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서 바로 VS 코드 열기를 체크해달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오른쪽 버튼 팝업 메뉴에 코드 열기가 보입니다. 다음에 활동바, 가장 왼쪽에 있는 큰 아이콘, 이 활동바, 액티비티 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명령어를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요. 자, 모든 걸 다 알면 좋고요. 나는 좀 리눅스 명령에 익숙치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술되어 있는 요 5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를 출력해 주는 거, 현재 폴더와 파일의 내용을 한 줄에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 a.txt라고 하는 빈 파일을 만드는 거. 자, a.txt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내용을 AA를 추가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파일이라고 한다면 파일 내용을 다 없애고 AA만 추가하는 이런 명령. 그 다음에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는 cat 명령. 이 5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